지난 5월에 4박 일정으로 집에서 10시간 거리 떨어진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캠핑 드라이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470여 마일의 블루리지 파크웨이 1박 2일로 완주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은 저희 집에서 500마일 8시간 거리예요. 하지만 중간에 잠깐씩 쉬어가는 통에 실제로는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70번을 타고 올라가다 81번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대로 직진 코스였습니다. 10시간을 운전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미국 일주 여행이나 세계 여행을 생각하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겠어요. 미국 국립공원이라 하면 자이언이나 그랜드 캐년 같이 서부의 장엄한 풍광이 떠오릅니다. 그에 비해 동부 쪽 국립공원 스모키 마운틴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웅장한 풍광 대신 수목이 울창한 계곡과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 마운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많은 보물이 숨어 있지요. 봄에는 실록, 여름에는 울창한 숲속 체험, 가을에는 눈부신 단풍,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산의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날 숙박지는 스모키 마운틴 북동쪽에 있는 코스비 캠프그라운드였습니다. 10시간 정도의 긴 운전으로 피곤한 채 도착했는데 캠프그라운드 우거진 숲이 우리 부부를 아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둑해지는 캠프그라운드, 캠프사이트마다 펴놓은 모닥불, 캠핑하는 모두가 숲속의 평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첫 밤만 캠프사이트 예약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예약 없이 가까운 캠프그라운드를 찾아갔습니다. 캠프장마다 오픈된 사이트를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헤맬 일은 없었어요. 비용은 온라인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게이트는 없었고요. 대신에 파킹 퍼밋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 도착 다음 날 첫 번째 방문지는 로링 포크 모터 네이처 트레일이라는 자동차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숲속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일방 통행 도로였습니다. 재미있는 컨셉이었어요. 아마도 걷기가 힘든 노년들에게 젊은 날을 추억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타고서도 숲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배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게이틀링버그라는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뜨이게 잘 정비된 타운이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서 휴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조성된 타운으로 보였습니다. 노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들, 아이들을 앞세우며 걷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다음에는 푸트힐스 파크웨이를 찾아서 드라이브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처럼 캠퍼밴으로 이동하는 입장에서는 풍광 좋은 드라이브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풍광 좋은 길을 운전하고 있다 보면 문득 들어지는 생각, 이것은 게으른 여행이다. 그렇습니다. 배낭을 꾸려서 오지로 떠나는 여행은 젊었을 때 그때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좀 쉽게 다녀도 좋은 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트힐스 파크웨이 운행 중에 길거리에서 망원 렌즈를 세팅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앵글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을 찍어서 자기네 사이트에 올린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대화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사이트를 살펴보니 우리를 찍은 사진도 그 날짜에 포스팅되어 있네요. 먹고 사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쪽 저쪽 운전을 마치고 엘크몬트 캠프그라운드로 와서 두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차박 캠핑의 좋은 점입니다. 어디든지 자리를 잡으면 바로 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유리창을 가린다든지 잠자리를 만드는 일은 해야 하지만 제법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키친박스가 한 가지 예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한 물건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마음에 듭니다. 차박이 점점 익숙해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3일째 아침 캠프그라운드 바로 옆에 만들어진 내추럴 트레일에서 1시간쯤 가벼운 트레킹을 했습니다.
작은 트레일,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슬렁어슬렁 스모키 마운틴 정상 클링맨스 돔까지 자동차로 올라갔습니다. 스모키 마운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포인트겠지요. 어쨌든 정상까지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와 볼 수 있게 만든 배려가 감사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코널 비지터 센터에 들렸습니다. 마운틴 라이프를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속에 서 있는 나이든 영혼 무스 한 마리를 지켜보다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날 캠핑은 블루리지 파크웨이 남쪽 입구에 있는 그 발삼 마운틴 캠프그라운드에서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혼자 오래 머물고 있다는 백인 남성과 대화했습니다. 여행 중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많이 외롭고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신감이겠지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 아침부터 1박 2일은 블루리지 파크웨이 종주입니다. 남쪽 입구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산 능성을 따라서 이어지는 블루리지 드라이브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왜 블루리지라는 이름이 붙였는지는 드라이브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능선과 능선이 겹겹이 이어지는 풍광을 보고 있다 보면 초여름의 초록 속에 있지만 분명히 아슬한 블루가 사방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을 정말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블루리지 파크웨이는 대략 470마일 거리입니다. 일반 고속도로라면 4-5시간 정도면 지날 길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을 따라 조성된 길이어서 속도 제한은 45마일, 중간에 멈춤 없이 계속 가면 10 내지 1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쉬어간다면 일주일은 잡는 것이 좋다는 곳이고요. 그 길을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완주했습니다. 남쪽 스모키 마운틴 쪽, 노스캐롤라이나 쪽은 산악지대에서 뷰가 좋았고요. 버지니아 구간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풍광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간에 가스를 채우기 위해 애쉬필드라는 곳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구간 북쪽 일부 공사 중인 곳은 우회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다가 어두워질 때쯤 크루크드 마운틴 캠프그라운드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프라이빗 캠프그라운드였는데 작은 개울을 끼고 조성된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고 비구름 속을 달렸습니다. 동부 지역의 유명한 아팔라치안 트레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블루리지 파크웨이와 아팔라치안 트레일은 산 능선을 따라서 거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갯길을 달리다가 테일러 마운틴 뷰 포인트에서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걷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10년 전부터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타고 있다는 섹션 트레일러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구간을 나누어서 혼자 걷고 있다는 5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여자였는데 풀타임 트레일러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달 전에 출발했는데 몇 개월 더 걸어서 메인주 끝까지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완주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장비로 경쾌하게 걷고 있는 젊은이, 신체 강건하고 마음이 젊은 영혼을 만나고 인사했습니다. 블루리지 파크웨이에 이어지는 버지니아 셔난도 내셔널 파크의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웨이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는 또 거기대로 풍광이 좋지만 작년에 한번 다녀온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블루리지 파크웨이 노스 엔트런스 빠져나와서는 81번 고속도로 통해서 집까지 3시간 걸려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4박 5일의 여정 잘 마무리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풀타임 트래블러로 나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업이 있고 은퇴 전입니다. 내 마음 같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일 잊고 또 돌아다닐 그때가 오겠지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